정부가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전세금 투자풀을 마련하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의왕, 과천 등 6곳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장중 4%나 폭락했고 코스피도 전날보다 0.85% 떨어진 1,900에 마감했습니다. 서울시가 면목선 경전철 사업을 전면 재추진합니다. 서울 강북의 전농, 상봉, 망우동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가 삼겹살 갑질 논란을 일으키자 롯데그룹은 6천억 원으로 상생펀드 규모를 확대한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입점업체들도 높은 수수료 등 롯데의 갑질 행위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일 목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투자처를 마련합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등 6곳이 중산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됩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오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새해 첫 합동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금융위는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 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영할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전세 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 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익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원금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올 2분기 중 출시합니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 50대용 상품, 그리고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 6천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확보한 2만 4천 가구를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의 계양 남동 연수 등 6곳의 그린벨트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1차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작년보다 8조 원 늘린 125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리콜 판매 중지 사례와 유통 이력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가칭 소비자 행복 드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또다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증시는 2.6% 하락 출발하면서 증시 폭락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 8월 종가 최저치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고점과 비교하면 무려 20%가 하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전 장중 4%까지 폭락하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고 한국 코스피도 전날보다 0.85% 떨어진 1,900에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61위안까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원 40전 상승한 달러당 1214원 40전으로 마쳤습니다. 홍콩의 달러 가치도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에서는 중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면목선 경전철의 민자 방식을 다양화해 전면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의 대표 수혜지는 어느 곳일까요?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총 연장 9.05km의 정류장 12개소가 건설되는 면목선 경전철.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8,89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1호선과 7호선, 6호선 경춘선과도 연결됩니다. 2015년 6월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됩니다. 면목선 경전철이 개통 후 대표적인 수혜지로는 동대문구 전농동과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과 신내동, 망우동 일대가 꼽힙니다. 서울 강북에서 비교적 개발이 덜 된 낙후 지역들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그동안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면목선 경전철을 새로운 민자 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면목선 경전철의 민자 방식을 기존의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뿐 아니라 투자 위험 분담 방식으로 다양화해 사업 제안서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위험 분담형은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과 달리 손실과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BTO 방식으로 해서는 지금 이제 사업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가 응모를 하질 않았어요. 사업의 위험을 덜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든지 다시 제출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미개발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농동과 상봉동, 망우동 등이 면목선 경전철 건설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롯데마트의 삼겹살 갑질 논란을 일면서 이른바 대기업 갑질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번엔 롯데백화점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롯데백화점의 높은 수수료와 각종 비용 전가로 하나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12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며 상생 펀드 규모를 6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삼겹살 납품업체에 납품 단가를 30에서 50% 후려쳤다는 논란이 인지 하루 만입니다. 중소업계에서는 비단 롯데마트에서만 롯데의 갑질 횡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롯데백화점에서도 입점업체들의 수수료가 너무 높고 기타 판촉비도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거기 가서 수수료 내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 내릴 사람도 아니고.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내는 판매 수수료는 평균 38%. 입점업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 롯데백화점이 자릿세로 38만 원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백화점 정기 세일 기간에는 할인율 10%포인트에 수수료 인하는 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등 추가 세일이 들어가도 판매 수수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원가의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떼면 남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장 권한으로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저 백화점 물건 다 빼고 싶지만은 나를 따르는 직원들이 진짜 수백 명 됩니다. 근데 저 직원들만 어떻게 자기네들이 잘 잡을 수 있다고 백화점 거래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백화점의 중소 입점업체 쥐어짜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장끼리는 내부 매출 경쟁을 시켜 매출이 나오지 않은 업체는 매장을 아예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계절마다 하는 백화점 정기 세일 외에 자체 세일도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했지만 적자의 C급 거래업체로 낙인이 찍힌 곳은 결국 부도가 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은 수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했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는 판촉 광고 등 입점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롯데그룹의 갑질 논란. 롯데그룹이 6천억 원의 상생 펀드를 운영한다고 강조해도 롯데그룹의 전 근대적인 경영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거래 중소업체들의 한숨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현대차가 친환경차인 아이오닉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도요타 프리우스의 대항마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 아이오닉입니다. 범고래에서 힌트를 얻은 유선형 외관으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주행 성능과 연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이오닉의 연비는 리터당 무려 22.4km에 달합니다. 경쟁 차종으로 꼽히는 토요타 프리우스보다 높은 공인연비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의 연비를 추구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통해서 경제성과 친환경성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본질인 운전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아이오닉은 신형 카파 엔진을 적용해 꿈의 열 효율인 40%를 달성했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했습니다. 기존 니켈메탈 배터리보다 부피와 무게가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출력이 높고 충방전 성능이 우수합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강판보다 강성을 2배 이상 높이고 무게는 줄였습니다. 아이오닉의 초고장력 강판 비율은 동급 최고인 53% 수준입니다. 아이오닉은 길이 4,470mm, 너비 1,820mm, 높이 1,450mm입니다. 소형차로 분류되는 현대차 엑센트보다는 길고 준중형차인 아반떼보다는 짧습니다. 휠베이스는 아반떼와 같은 2,700mm 수준으로 차체에 비해 충분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아이오닉은 속도를 줄여야 할 상황이 예측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시점을 미리 알려줍니다. 또한 전방에 오르막, 내리막길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배터리를 미리 충전, 방전합니다. 아이오닉은 이달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연내 전기차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국내 15,000대, 해외 15,000대로 총 3만 대를 판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을 발판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차 시장 세계 2위에 오른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환경이 올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로 위기 상황 돌파에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27,200원까지 떨어지는 등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디램 산업이 하향세를 보이는 등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가 커졌고 이는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사업 진출은 실적 부진 우려를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SK하이닉스가 꺼내든 카드는 6조 원대의 과감한 투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2강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 같은 통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사 이래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공장 M14 시설 구축 등을 통해서 미래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기술인 나노 디램과 3D 낸드 플래시의 개발과 양산을 위한 투자를 집행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선 이천과 청주 지역의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 투자가 저조했던 지난 2012년에도 시설 투자를 10% 이상 확대해 다음 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 달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등 6곳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차 공급 촉진 부지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서울 물레, 대구 대명을 추가해 총 8곳을 뉴스테이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내년까지 10만 6천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이 부지가 오늘 확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만 가구, 내년에 5만 6천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합니다. 작년에 2만 4천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했던 곳과 비교하면 한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토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오늘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첫 합동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날 1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1차 후보지 8곳을 공개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물레, 대구 대명 등 공업 주거지역을 비롯해서 과천 주암, 의왕 초평, 부산 기장 등 그린벨트 지역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 물레동은 롯데가 보유한 공장 부지고 또 대구 대명동은 KT가 보유한 전화국 부지입니다. 또 나머지 6곳은 모두 그린벨트를 풀어 지구 지정을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1차로 이 뉴스테이 공급 촉진 지구가 발표됐는데요. 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1차 공급 촉진 지구에 대해 서울과 부산은 오는 6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오는 7월에 지구 지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또 복합 개발이 허용돼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토부는 오는 4월 공급 촉진지구 후보지 4-5곳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올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10만 헥타르 가운데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곳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또 정부는 이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하고 또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전세 보증금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돈입니다. 이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인데요. 정부는 적절히 투자풀을 만들어 중장기 투자 상품에 배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별 투자보다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개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채권이나 펀드, 뉴스테이 임대사업 등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필요할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도 해주고 매년 배당도 해서 월세 등을 배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성격상 예금처럼 원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여러 보호장치를 마련해 최대한 원금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풀 운영 주체와 하위 펀드 운영자가 운용 규모의 일정 비율을 초기 투자해서 일정 수준까지 손실을 흡수하게 하고 또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법인 등을 활용한 손실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은행연금보다 20% 더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나온다면서요? 네. 국토교통부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지급하는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내년 출시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해서 지급받는 영모기지 상품인데요.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0.5에서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담보대출을 낀 집주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문도 활짝 열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로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0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2%로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정부의 예상치인 3.1%보다는 낮고 2%대를 보인 민간연구소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을 낮춘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 상황, 민간 소비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 10월 발표한 2.7%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6%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1.4%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가 저유가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내린 뒤 7개월째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은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운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기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급증한 가계부채가 부담스럽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부진한 경기 회복세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금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기 상황을 주시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롯데로부터 전체 해외 계열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받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핵심 자료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 계열사 지분 정보가 빠져 10월에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와 별개로 조사를 벌여 롯데가 지배구조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실 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할 방침입니다. 새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수시 입출 금식 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MMF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12일까지 MMF에는 10조 224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MMF의 설정액도 단숨에 100조 원을 넘어 103조 6303억 원으로 집계됐고 순자산도 104조 41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말 결제 기간이 지나면 법인 등 자금이 대거 몰리는 데다 새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반 약세를 보이자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자금이 MMF로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계량기를 관리, 점검해야 하고 계량기 고장 사실을 통보받으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량기 사용자 역시 계량기의 고장, 결함 등을 알리고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아파트, 전국 5만 5천여 가구 가운데 12%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편도 항공권 7,000원 특가 이벤트에 21만 명이 몰리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할인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5, 60대 중고령자 10명 중 1명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어떠한 여가 활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화장 비율이 80%를 넘으며 20년 전보다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1987억 원 규모의 국세불납 비상장증권을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점차 그치면서 아침부터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바레만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눈이 내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2에서 5cm,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에 1에서 3cm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예상되는데요. 주말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이후 중국 상해 부근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눈이 내린 뒤 새벽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겠고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4도, 낮 기온은 광주 8도, 부산 9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곳에 따라 눈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은 강원 영동에, 일요일은 중부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